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2018년 8월 7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간만에 좀 날씨가 그래도 조금 구름이 끼면서 무더위 폭염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지쳤습니다, 사실. 자, 대한민국 증시, 특히 코스닥에 그동안에 많이 지쳐 있었는데 어떤 그 가뭄의 단비처럼 다시 바이오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좀 호재라고 할 만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대 반등을 주었는데 맞나요? 6.53% 반등을 주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저기 그 TV에 얼굴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좀 안 됐더구만요. 어딘지 모르게 조금 안 돼 보일까요? 저는요. 자, 아무튼 간에 규제 완화? 무슨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인가요?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기대감. 좋습니다. 갖다 붙이면 뭐 무슨 타이틀인들 못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삼성 바이오 사태는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봉합이 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가 다시 생명선 탈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보시다시피요. 생명선 밑으로 내려갔던 주가가 주봉상 바닥을 찍고 생명선 위로 이제 힘차게 다시 올라오려는 모양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무래도 좀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28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뭐 셀트리온도 크긴 합니다만은 다시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달린다 그러면은 여타 중소 바이오 벤처들도 다시 한번 바람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프로스테믹스가 또 뭐 상한가가 나왔네요. 무슨 재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줄기세포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났다가요 생명선을 한번 맞고 떨어졌고 다시 골든을 내려고 가고 있는데 골든을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 관심 종목을 이제 이렇게 쭉 바이오주들 위주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이오가 다시 갈 때가 됐다. 막 그런 조금 막연한 어떤 기대감,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한 조정 받은 거 아닙니까? 털 거 털었고 다 그렇죠?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바이오 쪽을 털만큼 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제 갈 길을 가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3.32%. 자, 다시 20만원을 탈환했고요. 20만원만 깨지면 누군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식을 사는 것을 장중에 볼 수 있는데 과연 바이로메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바이오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한미약품 이런 큰 회사들이 움직여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진정한 어떤 그 바이오텍 한국의 바이오텍들 그렇죠? 태생부터 바이오로 출발을 한 그렇죠? 연구실 벤처로 출발을 한 진정한 의미의 코리아 바이오텍이 사실 몇 종목 안 되죠. 자,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진짜 바이오다. 따라서 그런 진짜 바이오, 무늬만 바이오가 아니고요. 진짜 바이오텍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 역할을 앞에서 쌍두마차로 끌어줘야 하는 어떤 주체가
바이오메드 제넥신 뭐 이런 기업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아직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바이오가 살아나려면 코스닥 특히 위주로 해가지고요. 바이오 화랑장세가 다시 한번 도래를 하려면 줄기세포 쪽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기운이 많이 빠졌습니다. 힘이 좀 많이 빠져버렸고요. 하나 남은 것은 이제 바이오메드 제넥신 뭐 요런 그 유전자 관련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FDA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혹은 특허 기술과 원천 기술로 중무장된 어떤 그 작지만 강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 막 그런 기업들 잘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조 단위를 향해서 시총이 우후죽순으로 그렇죠. 콩나물처럼요. 막 자라 올라와야 되는데 막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누군가 물살을 헤쳐줘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스코비, 인스코비도 미국 FDA 뭐 자회사가요. 지분 가진 회사가 미국 FDA 그 재료가 있죠. 삼성 들어가 있나요? 거의 뭐 지금 출시되기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인스코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올려놓은 것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그 상장 그 했을 때부터 사실은 눈여겨봤고,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2014년 상장을 했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4년 이상. 4년 이상을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신고가 라인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힘이 굉장히 좋죠. 3,792억, 500원에 1,300만 주가 안 된다. 품절주입니다. 자, 누군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만 좀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안 보이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3,800억인데 이게 조 단위로 갈 1순위 바이오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다고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식 사라고 선전하는 선전꾼이 아닙니다. 알테오젠 저 biocon.co.kr 블로그에 보면은 블로그에도 제가 뭐 수년 전부터 몇 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 뭐가 나와요. 뉴스가 뭐 특허라든가 어떤 뭐 여기 보시면 또 임상 그 전문가가 영입이 됐네. 그렇죠? 글로벌 그 임상 바이오 베터 기업이죠. 여기 보세요. 글로벌 항체의약품 바이오 베터 개발 기업 알테오젠. 자, 글로벌 임상 강화를 위해서 이승주 부사장을 CMC 전문가로 영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아무튼 간에 뭐가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계속 나와요. 허셉틴 바이오베터 미 FDA 희귀약품으로 지정됐다. ADC 위암 치료제가 역시 미국 FDA 희귀약품으로 지정됐다. 등록됐다. 뭐가 이제 특허 공시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버려놓은 일들이 많은가 봐요. 파이프라인이 많아요. 알테오전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요. 이 바이오 베터 쪽에서도 무시무시한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물론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단순히 개인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바이오텍 또 BT 그렇죠. 그 다음에 IT 뭐 이런 기업들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어떤 로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여튼 알테오전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바이오 베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2018년 1월자 기사인데요. 서울경제. 자, 신약인 듯 신약 아닌 바이오 베터. K바이오 차세대 슈퍼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잘 졌네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오 베터 쪽에서 좀 이렇게 어떤 기술과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은 셀트리온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GC 녹십자, 그 다음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은 바이오 베터 그 블록버스터 이미 그 블록버스터급 에로를 다수 성사시켰죠. 그 바이오 베터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놀 바이오 파마가 나오고 알테오젠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또 군소 업체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달려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죠. 그렇죠? 생물학적 기반 해가지고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 그렇죠?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장치 기반 사업입니다. 반도체하고 비슷하죠. 반도체 장치 그 라인 하나 뭐 까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공정에 라인 하나 구축하는데 조 단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뭐예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요. 자본이 투입이 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죠. 바이오 시밀러는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자본이 돈이 있는 빅 플레이어가 계속 시장을 잠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달려든 건데요. 셀트리온도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쪽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요. 레드오션으로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근데 바이오 베터 쪽은 아직 블루오션이죠. 그리고 시장이 넓어요. 따라서 요번에 뭐 삼성에서 무슨 뭐 100조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 이제 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삼성에서. 자, 100조면은 참 큰 규모의 투자긴 한데, 저 비오곤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를 했죠. 80조입니까? 90조입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디즈니 있죠, 디즈니. 미국에. 디즈니가 20세기 폭스. 그렇죠? 그 유명한 영화 제작사 아닙니까? 그죠? 컨텐츠 크리에이터. 거기를 뭐 하여튼 뭐 90조 가까운 돈으로 샀어요. 80조인지 90조인지. 어마어마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M&A 규모죠. 자,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역시,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통이 크다. 그렇죠? 자, 삼성이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국내에요. 이런 그 알테오젠 같은 훌륭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베터, 특히 전도 유망한 바이오 베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시총 3,800억도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껌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네들이 반도체 그 공장 짓는데 투자하는 그런 한 해요. 투입하는 어떤 자금 규모에 비하면은요. 아직 한국의 바이오텍들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수면 아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에 좀 지분을 좀 투자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1,000억, 2,0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전도 유망한 바이오 벤처들의 지분을, 예를 들면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다. 글쎄, 그게 뭐 반대급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뭐 해외로 저평가된 바이오텍들을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외국에서만 사와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바이오텍 쪽에서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에서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알테오젠. 그리고 저기 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리는데, 그 biospectator.com이라고 있습니다. biospectat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주로 이제 의학 그 바이오 쪽에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뉴스메이커 같은데요. 2016년부터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어떤 기사들이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어요. 어떤 찌라시하고는 조금 그 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렇게 뉴스로 채택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그 바이오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스펙테이터 여기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요, 뭐
구글링 하듯이 여기서 찾아보면 돼. 예를 들면 한미약품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은 요 사이트 내에서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라는 이 표제어로 그 걸리는 기사 건수가 보세요. 검색어에 403건이죠, 그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쳐보는 거죠. 검색을. 그렇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알테오전 있네, 그죠? 알테오전을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57건. 그렇죠? 뭐 네이처셀 한번 쳐보세요. 나오나요? 3건. 못 믿겠다. 원칙 지켜라. 약간 좀 긍정적인 뉴스는 안 보이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막 요런 어떤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구글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대통령 누가 당선될지 구글은 이미 알고 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무튼 자, 바이로메드 84건 나오죠. 그래서 최근의 뉴스는 오늘자 뉴스인데 2시 37분자 뭐 중국의 뭐 어디하고 삼성용 VM202 뭐 대량 확보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 그 어떤 특정 그 바이오 주식이 급등하기 전에 요 바이오 스펙테이터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상황을 제가 포착한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샘플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스펙테이터의 그 뉴스 사이트에서 해당 기업의 아무래도 좀 전문가 집단이니까 좀 심도 있게 그 개미들하고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가 연이어서 여러 차례 올라오고 나서 예를 들면 에러 뉴스가 터졌다든가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소식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스펙테이터 여기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미셀 좋고요. HLB. 자, 엠젠 플러스 저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지금 너무 바닥에 붙어 있긴 하는데 월봉상 지금 제일생명선 파란 라인을 저렇게 반등 주는 모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보이시죠? 저렇게 다시 치고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 또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관심권에 놓고 보고 있는데 다시 조금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보고요. 수익이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G3 삼성바이오로직 찍어갖고 한미약품도 다시 올라오죠. 생명선 탈환하려고 하죠. 메디톡스 좋고요. 셀트리온 좋고, 셀트리온 지야. 한올바이오파마 조정 받을 만큼 받았네요. 제노포커스는 계속 빨간색인데 그래도 뭐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거 아닙니까? HLB 생명과학 조정 아주 좋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태고 사이언스 강해 보이고요. 홈캐스트도 있네요. 아직 약합니다. 레고캠바이오 조정 받을 만큼 받았죠. 프로스테믹스 여기 그 월봉상 제1생명선 약간 이격은 있습니다만 파워 지표상 제로베이스 반등하는 국면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정도쯤에선 반등이 나올 법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좋습니다. 바이오니아 파란 라인 월봉상 제1생명선 반등하는 거 좋죠. 좋습니다. 크리스탈도 뭐 좋고요. 안트로젠, 세원 셀론텍, 신라젠도 뭐 저기 내려올 만큼 내려왔나요? 네이처셀이 좀 문제네. 그랬죠. 네이처셀이 아무래도 하방이 좀 많이 경직이죠. 하방 경직성이죠. 올라오면 누군가 패겠죠. 때린 놈 더 때리죠. 그렇죠. 외국인 이건 뭐예요? 어제 140만 주 샀다 오늘도 112만 주 팔고 얘는 또 왜 그래? 프로그램은 160만 주 샀다가 또 오늘 112만 주. 이건 뭐 무슨 짝짝꿍입니까? 둘이 왜 이러나요? 안 그래도 고달픈데 개미들 여기 이런 주식에 지금 물려가지고
안 그래도 좀 고달픈 분들 많으실 텐데 왜 저러나요? 왜 저러나요? 자, 월봉상 지금 그 제2생명선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 보여요. 물론 뭐 약간 갭을 두고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파워라인도 월봉상 두 개가요. 매도 매수 세력이 거의 붙어 있는데 조금씩 크로스를 내고 더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요 정도에서 이렇게 돌릴 거냐 다시.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빅픽처라 그러죠 여러분. 빅픽처요. 글쎄요, 저는요 이 바이오, 특히 대한민국 바이오 쪽에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차트가 종가선으로만 봐서 그런가요? 캔들을 안 봐서 그런가? 이 같은 차트들을 지금 그 예를 들면 이 캔들로 보면은요 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예를 들면 제닉신을 이 종가선과 캔들로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음봉들이 말이죠. 거대한 음봉들이 보세요. 이 음봉들이 너무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칼 맞은 음봉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캔들로 보면은 참 이게 다시금 고점을 넘어가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종가선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이제 그 색상만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뿐이지 종가선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많이 편합니다. 그리고요 빅픽처라 그러죠. 빅픽처, 큰 그림. 예? 제가 그 비오건이 뭐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가능성 있는 몇몇 주식들의 차트를 이렇게 쭉 특히 월봉으로 찍어보면 이게 지금 빅픽처가 진행되는 과정 같아요. 빅픽처가요. 애플 주식을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애플, 알리바바, 뭐 바이두, 페이스북, 그렇죠? 구글, 알파벳, 그렇죠? 요런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IT 관련 주들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뭐 100배, 200배, 뭐 1000배 간 주식도 있을 거예요. 부직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 다음 제4의 물결이는 뭐겠는가? 다시 IT? 물론 IT 쪽에서도 뭐 사물 인터넷이니 무슨 뭐 그렇죠? 뭐 AI 로봇이니 뭐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쪽에서도 뭔가 거대한 물길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자 뭐니 해도 뭐겠습니까? 장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 시 길게 오래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어떤 평균 수명이요. 자 그렇다면 길게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만 살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유병장수거든요. 어떤 고질적인 그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그 환경으로 인한 어떤 뭐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장수를 누리는 동안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대기 오염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따라서 뭐냐? 헬스케어죠. 바이오텍입니다. 따라서 그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좀 긴 시각으로 이렇게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숲을 보면은 그렇죠? 아무 일이 없어.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노상이 있었던 일이라.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냥 아주 보편 타당한 어떤 그 과정일 뿐인 것 같아요. 적당한 조정 같아요. 적당한 조정. 그래서 이 어떤 그 큰 장강의 흐름처럼 그죠? 황허죠, 황허. 중국의 장강의 흐름처럼 도도하게 느리지만 그저 자기가 갈 곳으로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잔뼈가 굵은 바이오텍들의 어떤 차트를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좀 찍어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일단 그 대여섯 종목 골라내서 좀 길게 가져가면서 주식이 예를 들면은 폭락을 하거나 예기치 않게 하락을 하면은 워런 버핏
그 영감님을 좀 따라서, 회장님을 따라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후에 팔 것 같으면은, 아니면 6개월, 한 달 뒤에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만은, 주식이 떨어지면요. 하지만 조금 더, 거기서 조금만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 3년, 5년, 7년, 10년 후에, 아니면 15년, 20년 후에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어떤 노후 자금을 삼겠다. 노후의 은퇴 후에 20년을 살아가는데 종잣돈을 내가 이걸 시드머니로 삼겠다. 그때 가서 팔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때까지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든 공부를 하든 그러한 종목들을 장기 성장이 가능한, 생존이 가능한 종목을 골라내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적립식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매월, 그렇죠? 아니면 매년 적당한 목표한 수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만이 사실 시장에서 안전하게, 또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인컴, 그렇죠? 수익을 어떤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가. 엠젠 플러스 아까 보여드렸고, 자,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맞나요? 그 삼성그룹의 어떤 뭐 바이오 투자 관련해 가지고 뉴스만 나오면 이렇게 1순위로 연계가 되는, 그렇죠? 헬스케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삼성이 헬스케어 투자를 한다더라 이러면은 뭐 여기, 그렇죠? 이 보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렇게 언제든지, 야, 이게 벌써 언제부터인데 계속 이렇게 커넥션이 부각이 되면서 이거 뚫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뚫어줄 것 같은데, 뚫어주고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위에서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날씨가 간만에 좀 시원해서 기분이 좋고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영향가는 없는데 네. 자, 네, 어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한두 종목, 그 해당 종목을 못 찍어드린 게 있는데 한번 찍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한 2, 3분 남아서요. SK텔레콤 한번 보십시오. 자, SK텔레콤 월봉인을 보고 계신데요. 자, SK텔레콤 누군가 이미 많이 샀다. 그걸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여기가 이제 고점 라인인데 불기둥 영역을 보이시죠? 그렇죠? 거기가 불기둥 영역이다. 불기둥 영역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닥권에서 누군가 주식을 많이 주워 담았어요. 맞습니까?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담았겠죠. 여기가 제일 쌌던 구간, 급락을 시켰던 평균 단가 15만원에 있는 저 라인. 자, 그 다음에 골든이 났습니다. 월봉상 제2생명선 골든이 났어요. 그리고 한 차례 시세를 어디까지? 한 30만원까지. 그렇죠? 15만원, 17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의 뭐 한 100% 가까운 시세를 시연을 했다가 붉은 라인에 들어섰더니 거기서 맞고 떨어지는데, 자, 밑에 바닥권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뭐예요? 이 제2생명선이 있죠, 제2생명선. 자, 그리고 월봉상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가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네. 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제2생명선을 깔고 있고 두 번째 라인에 뭐예요? 파란 라인 제1생명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그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한 시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오면은 쭉 하고 부채살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는 절호의 맥점 아닐까요? 물론 이제 요 파란 라인이 조금 더 내려오려면은 요런 그 어떤 그 진행이 조금 더 될 수는 있어요. 한 뭐 3, 4개월 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놓고 이 패턴을 완성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여기서 날릴지 좀 기로에 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물량을 좀 많이 매집을 한 패턴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도 한번 볼까요? LG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LG도 참으로 오랜 세월 여기 보세요. 이 두 개의 생명선이 골든 크로스를 냈고요. 골든 크로스를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서 이렇게 보세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이 완성이 됐다. 맞습니까? 자, 맨 밑에 제2 생명선 200개월 선이 깔렸다. 그리고 골든이 내면서 뭐가 올라왔어요? 제1 생명선이 중간에 위치했고 주가가 맨 위에서 W를 그리고 있다. 요 자리입니다. 요게 승부처죠. 요게 여기가 승부처였다. 3만원대. 그랬더니 단기 급등을 이렇게 한번 쌍봉으로 시해를 했어요. 사실 아직까지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 안 죽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요 파란 라인의 궤적을 한번 보세요. 궤적을 최대한 좁혀졌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맞습니까? 더 안 붙는다. 자, 따라서 슬금슬금 주가가 이 제1생명선 위에서 월봉상 놀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면 좋겠죠. 부채살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본격 시세가 폭발하는 구간 되겠죠. 자, 과연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 잠옷 기대가 되는 LG 대형주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카카오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죠. 처음 제2 생명선이 나온 거 여기다 2016년 중반 훈장을 받았습니다. 개근상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인접했던 바로 저 구간 2016년 말 저기가 뭐냐 절호의 진입 자리였는데 저걸 놓쳤다고 너무 애석해하진 마시자. 76,000원인데 그죠? 자, 거기 반등 주고 뭐예요? 골든 냈다가 열시 깼다가 다시 거기서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흔적이 명확하고요. 누군가 저가권에서 쓸어 담았어요. 지금도 쓸어 담는 자리죠. 따라서 이 구간 정도에서 지금 모양이 좋지만 W로 쭉 하고 빼주면은 완성이 되죠. 맨 밑에 200선, 두 번째 40개월선, 그리고 주가가 달리면 뭐예요? 부채살처럼 전고점 돌파해서